안녕하세요. 기획처 조직실 박용훈 대리입니다. 월간 캡코 2022년 9월호 오디오북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움직입니다. 강물도 동물들도 기후도 우리의 생각도 말이죠. 과거에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류나 과오가 되기도 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우리 삶에 안착하기도 합니다.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작은 변화가 쌓여 오늘을 만드는 가운데 흐름을 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단순한 기회 포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위기의 신호가 될지 혁신적 변화의 씨앗이 될지는 보다 더 기민한 감각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9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산해성우 엘사입니다. 어디서나 손쉽게 모바일로 만날 수 있는 사보 오디오북을 통해 전국에 있는 사오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척 설렙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미흡하더라도 넓은 마음과 인자한 미소로 들어주세요. 그럼 제 목소리로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즐거움이 공존한다. 세종시 그리고 세종지사. 글 장은경. 금강보행교를 달리며 웅장한 강풍경을 가슴에 담는다. 세종 호수공원의 푸르른 그늘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무료해지면 세종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가 차 한 잔과 함께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세종은 가을을 즐기기 딱 좋은 도시다. 한층 순해진 햇살이 호수 위로 떨어진다. 반짝거리는 수면과 싱그러운 숲, 세련된 마천루가 깨끗한 거리와 어우러진다. 완벽한 풍경이다. 완벽하다 못해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이 도시는 세종시, 행복도시다. 세종시는 특별하다. 우선 그 이름부터 범상치 않다. 무려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을 땄다. 2012년 출범해 올해로 딱 10살이 됐다는 세종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거주민들의 행복도가 높아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나지막한 평야에 금강이 가로지르는 이 도시는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망이 잘 조성돼 있고 치안이 좋아 범죄 발생률은 전국 최저이며 출산율은 전국 최고라 한다. 세종시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관광지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독특한 건축물들을 자랑한다. 한글 창제의 혼이 담긴 웅장한 랜드마크 금강보행교. 가장 앞거는 최근에 지어진 금강보행교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완벽한 이응자 형태라 이응다리라고도 불리는 이 다리는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교량이다. 원의 길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과 같은 1446m라고 한다. 복층으로 구성되어 상부층은 보행 전용, 하부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간중간에 다양한 조형물과 체험시설을 설치해 놓아 재미를 더한다. 보행교 한켠에 마련된 전망대의 까마득한 계단을 오르면 이응다리와 강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올가을엔 이응다리 전망대에 올라 한층 높아진 가을 하늘과 가슴이 웅장해지는 강풍경의 파노라마를 즐겨도 좋겠다. 격이 다른 인공호수 세종호수공원.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 위로 비치 파라솔과 선베드가 줄지어 놓였다. 바로 가까이엔 유아풀과 어린이 수영장이 있어 아이들을 풀어놓으면 걱정 끝. 선베드에 누워 일광욕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이곳에서 바라다 보이는 풍경은 마천루와 아파트촌. 그렇다면 이곳은 해변인가 강변인가? 정답은 이도저도 아닌 세종호수공원 물놀이섬. 웬만한 해변이 부럽지 않다. 행복도시 중심에 자리한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로 면적은 축구장의 62배, 평균 수심 3m의 클래스가 다른 규모를 자랑한다.
세종호수공원에는 물놀이섬을 비롯해 축제섬, 무대섬, 물꽃섬과 습지섬 등 다채로운 테마의 인공섬으로 꾸며졌다. 호수 주변으로는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돼 있어 여유로운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우리는 행복지사로 통한다. 세종지사는 행복지사로 통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행복도시로 불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세종시 전역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신도시와 구도심이 공존한다. 지사가 소재에 있는 구도심 조치원읍은 비교적 낙후된 분위기지만 정부 세종청사가 소재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출범 이래 10년간 지속적이고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이에 세종지사는 정부 청사, 국책 연구기관 등이 위치해 VIP가 수시로 방문하며 중요한 의료, 행정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높은 전기 품질과 무결점 전력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지사는 무정전 공급을 위한 국가 중요시설의 합동 진단 및 특별 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2022년 긴급구조통제단 기관합동 도상훈련을 시행하는 등 전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종지사의 지증화율은 43%로 우리 회사 기준에 의하면 매년 설비 점검이 필요하지만 관련 소요 예산이 부족해 공중설비에 대한 점검은 용역을 주고 지중설비는 직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 실적은 올해 271대의 지상 개폐기를 직영 진단해 11개소의 불량 설비를 찾아냈다. 이를 통해 전력 설비 고장을 예방할 수 있었고 진단 예산 약 9,1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세종지사가 행복지사로 통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사후들이 행복한 지사이기 때문이다. 2030 세대가 지사 현원의 48%에 달하는 사업소지만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에 막힘이 없고 화목하다고 이들은 자랑한다. 매달 생일자 간담회, 매 분기 신입사원 사업소장 멘토링 등으로 벽을 허물며 힐링 요가 클래스, 네버엔딩 마라톤 등 다양한 동호회를 함께하며 성장의 시너지를 올리고 있다. 세종지사가 행복지사로 불리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이면 세종지사는 구도심을 떠나 행복도시 소담동 신사옥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5천여 평 부지의 세종지사, 중부건설본부, 세종전력지사가 함께 입주하는 신축 통합사옥은 현재 건물 외벽까지 지어져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금도 행복에너지 가득한 세종지사가 행복도시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펼치는 행복지사 시즌2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안녕하세요. 월간 캡코 9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산해성우, 참기름, 고막 남편입니다. 즐겁고 알찬 정보로 가득한 사보를 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뿌리 깊은 백년기업 한전의 저력을 들추다. 글, 장은경. 우리 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2천여 권의 고문원 자료를 정리,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1915년 경성전기 이후 보관 중인 한중일 서적 약 2,300여 점이 빛을 보게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소장한 고문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100년 세월 자리를 지켜온 우정사업본부, 한글학회 등과 함께 우리 회사가 소장한 2천여 권의 고문원을 해제, 분류하고 상세 정보를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국학 자료를 활용하며 국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문원이 간직해온 이야기들. 여름 더위가 한창이던 날 연구 용역 사업의 중간보고 회의가 있다고 하여 한전 아트센터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고문원 분류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며 100년 세월을 견뎌온 고문원들의 사진을 찍어 목록을 정리하고 분류하며 문서들을 해제하는 작업이 분주한 현장에서
고문원에 대한 열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전아트센터 내 박물관에 소장됐던 고문원 중에는 경성전기, 당시 기식현 감리과장이 기록한 우리나라 조명사와 관련된 방대한 기록들, 그 밖에 조선시대의 의궤나 조선 후기 정조 때의 한성의 역사와 모습을 기록한 한경지락 중 일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소장했던 도서들도 눈에 띈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과 김유경 학예연구사는 소감을 이야기한다. 한국전력과 같은 100년을 이어온 기업들이 소장한 고문원이나 사료들의 가치는 정말 큽니다. 이러한 사료들이 잘 보존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가 일조할 수 있게 되어 보람있고 뜻깊게 여겨집니다. 실제로 100년 기업 한전이 소장한 전력사업 초창기 사료들은 희귀하고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곤 했다. 우리 회사가 소장했던 방대한 고등기들은 1972년 당시 문화재관리국에 기증되어 이후 국립민속박물관에 이관되었고, 우리 회사는 2005년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 주최로 고등기 전시회 빛 라이트전을 개최했다. 2020년에는 대한제국 초기 고종황제가 설립한 한성전기회사에서 전기 사업을 운영했던 보스트위크 후손으로부터 당시 시대상을 담은 2,300여 점의 자료를 기증받아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전차 특별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기록, 역사가 되다. 2021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박수근 화백의 전시회인 남옥전에 우리 회사 사보인 한국전력 표지사파에 쓰였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전시되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월간 한전의 전신인데, 이 같은 옛날 사보들은 한전 아트센터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사보로 1953년 3월에 발간된 남선전기의 전후 창간호도 볼 수 있다. 남선전기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인 경성전기, 조선전업 등 전력 3사 중의 하나로 경성전기의 경전, 조선전업의 전력 등이 창간되어 우리나라 사보 문화의 처음을 열었다. 우리나라 사보의 태동기인 1950년대 두산의 오비누스, 태평양 화학의 화장계 등이 창간되면서 사보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 그 반열의 선두에 바로 우리 회사 사보가 있던 것이다. 당시 우리 회사 사보들엔 지금은 거장이 된 네로라는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게재되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리, 최태응, 황순원 등 문학계의 거장들이 단편이 연재되는가 하면 박수근, 백영수, 이준, 김한기 등 한국 미술계를 이끈 화백들이 당시 사보 표지의 그림과 내지사파를 그렸다. 이번 사업을 담당한 커뮤니케이션처 민병근 학예사는 귀중한 고문원들의 정리와 전산화 작업을 지원해준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우리 회사가 지녀온 사료들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00년 기업 한전의 일원으로서의 뿌듯한 자부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는 중이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대사가 와닿는 요즘이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책들을 들추며 혹독한 겨울을 수없이 견뎌온 100년 기업 한전의 힘과 문득 마주한다. 미션 파서블. 방전된 몸과 마음은 잠시 스위치 오프. 시가 있는 도심 속 찻자리. 영종지사 사우들의 힐링 다도 체험. 글 양지혜. 인파와 자동차로 가득한 복잡한 거리, 시끄러운 소음,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번아웃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핫한 것도 좋지만 잠깐 쉼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력 추천. 힙스터들의 성지,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서 마음의 힐링을 위한 공간을 찾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만큼 노는 것도 열심인 MZ세대들은 항상 분주하다. 휴식이 필요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은 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 잠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요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인천본부 영종지사, 문지훈, 송예림,
나윤혜 사원이 잠시 업무를 뒤로하고 힐링타임을 갖기 위해 성수동에 떴다. 저희 인천본부 영종지사는 인원이 총 32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지사인데요. 2020년 8월에 에너지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사업 환경이 무척 훌륭하고 지사 분위기도 무척 좋아졌어요. 지사가 작다 보니까 또래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연령대가 비슷한 저희는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 체험도 제가 무작정 신청하고 나중에 통보하듯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모두 기분 좋게 함께 해주었어요. 동료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고 싶었다는 문지윤 사원이다. 이국적인 맛집과 유니크한 카페가 즐비한 메인 스트리트를 살짝 벗어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오늘 다도 체험을 진행할 그린랩이 위치해 있다. 통창 안으로 푸릇푸릇한 화분이 정갈하게 놓여있는 1층 플라워샵과 혼자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는 2층 스튜디오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가면 고즈넉하고 프라이빗한 옥상 다실이 등장한다. 뜨거운 여름 햇살과 숲에서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와 눈앞에 내려다 보이는 싱그러운 서울숲의 풍광이 오감을 자극했다. 벌써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도심 속에 이런 자연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어려운 현대의 삶. 잠시 시간과 생각을 멈춰주는 공간이 필요했음을 새삼 느끼는 세 사람이다. 아름다운 자연에 취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분위기에 취했으니 이제는 향긋한 차 한 잔에 취할 차례. 직원들은 맑은 통유리로 둘러싸인 아늑한 다실로 들어갔다. 3다 삼식,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티큐레이터의 진행으로 계절과 날씨에 어울리는 3가지 차와 다식을 음미해보는 다실 체험이 진행된다. 아담한 소반 앞에 차를 기다리며 앉아있으니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진다.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차와 다식은 민트 목련 냉차와 건 야채칩이다. 티큐레이터가 차를 내기도 전에 소반 위에 놓인 건 야채칩이 직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건 뭐지? 서로 눈길을 주고받으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보이자 티큐레이터가 첫 번째 다식을 먼저 소개했다. 아열대 채소인 오크라를 건조해 조미를 한 야채칩입니다. 약간 미끈거리고 끈적이는 느낌이 있는데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에 무척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처음 접해보는 낯선 야채에 조금 주저했지만 맛을 본 후에는 저마다 후한 시식평이 쏟아진다. 다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티큐레이터가 민트 목련 냉차를 내어준다. 양평에 거주하는 티큐레이터가 직접 딴 유기농 목련과 민트를 블렌딩한 차다. 차라고 하면 대부분 따뜻하게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름에는 얼음을 이용해 냉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다고 한다. 카페인이 없고 시원하여 벌컥벌컥 마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 웰컴티로 딱 어울린다. 몸의 온도가 3도는 낮아진 것 같아요. 상쾌하고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줘서 마치 티 버전의 포카리 스웨트를 마신 느낌? 문지은 사원의 찰떡 같은 표현에 동료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한 가지 차를 마셨을 뿐인데 커피 마니아라는 직원들 모두 벌써 차 맛에 푹 빠진 듯하다. 특히 나윤혜 사원은 앞으로 차를 더 좋아하게 될 거라 선언하듯 말했다. 최근에 위염과 식도염 때문에 커피를 끊고 차를 주로 마시고 있는데요. 오늘 체험 덕분에 차를 골라 먹는 재미도 알게 됐어요. 이제 커피 대신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차가 아니라 차를 즐기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은 조금 더 진하게 우려 시원하게 내어준 차를 남김없이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조용하고 고즈넉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향긋한 차 맛을 표현하는 시 한 수 미션. 두 번째로 소개할 차는 밤하늘이 맑은 담양의 산뜰역에서 채취한 어리고 깨끗한 대나무 잎으로 우린 대잎차다. 티큐레이터가 특히 강추하는 차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좋아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기대가 커졌다. 끓여서 적당한 온도로 식힌 물에 정성스럽게 덮은 찻잎을 넣고 우린다. 이번에는 따뜻하게 차를 낼 거라 찻잔도 더운 물로 한 번씩 시선에 덮여준 후 일정 시간 우린 차를 따라 직원들 앞에 정성스럽게 내어준다. 뜨거운 차를 조심스럽게 들고 향을 음미한 후 입을 적신다. 와, 정말 맛있다. 모두의 입에서 감탄사가 쏟아진다. 은은한 대입향과 구수하고 깔끔한 뒷맛이 누구나 친근하게 마실 수 있는 차라는 평이다. 함께 내어준 금귤 정과는 대입차만큼이나 관심사였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은 금귤 정과를 입에 넣고 맛을 음미했다. 모양이 너무 예뻐서 눈으로 먼저 먹는 기분이에요. 젤리 같은 식감일 줄 알았는데 단단하고 적당히 달아요. 구수하고 담백한 대입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모양에 먹기도 아깝다는 송예림 사원의 시식평이다. 마지막 차는 퍼스트 플래시 냉차. 인도 유기농 다원에서 온 다즐링 차로 상쾌한 플레음과 맑은 꽃향이 매력적인 차다. 오늘 소개한 차 중 유일하게 카페인이 있고 가장 강렬한 맛을 내는 홍차 종류다. 맛이 강하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과의 페어링으로 풍미를 더욱 끌어올린다. 항상 정신없이 바빠서 나한테 소홀했는데 오늘 체험을 통해서 따뜻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성스럽게 내린 차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다 보니까 나를 소중히 대한다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많이 힐링된 것 같아요. 오롯이 향긋한 차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덕분에 방전된 심신이 회복된 듯 직원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그렇다면 오늘은 향긋한 차 한잔 음미하며 떠오르는 시상으로 한 구절 시를 읊는 한량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의 미션은 가장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해 한 구절 시를 읊어보는 것. 문지훈 사원은 청량하고 청순한 첫사랑과의 입맞춤 같은 맛이라는 재기발랄한 표현으로 민트 목련 냉차의 맛을 표현했고, 송예림 사원은 밤하늘의 은하수 아래 앉아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은은한 향을 온몸으로 들이켠다라는 잔잔한 표현으로 대입차를 극찬했다. 마지막으로 다즐링 퍼스트 플러시를 한 모금 마신 나윤의 사원은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전해진 그리운 친구의 강렬한 소식을 들은 듯 격정을 느낀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인도에서 날아온 차에 친근하면서도 깊은 맛을 표현했다. 오늘의 미션은 성공?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알아봅시다. 신입사원을 위한 가이드. 인재개발원 교육 신청하기 편. 글 여정원. 인재개발원 교육기획실 차장. 궁금이는 한국전력공사에 석 달째 근무 중인 신입사원이다. 지금 맡은 업무는 신재생 PPA. 업무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지만 고객들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다. 궁금이의 답답함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뚫어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제가 신재생 PPL을 맡은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답답해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업무를 익힐 수 있을까요? 아직 2달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요. 나도 신입사원 때 궁금이 씨처럼 막막했는데 그때 인재개발원 교육을 듣고 참 많이 배웠어요. 인재개발원에서는 인문교육 외에도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신재생 BPA 과정도 개설되어 있고요. 역시 김 차장님은 답을 알고 계셨군요. 그럼 혹시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내가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이 대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겠어요.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은 이 HRD 자료실 안에 기타 교육 자료에 게시되어 있는 연관 교육 계획에 따라
월 단위로 계획 및 운영되고 있고요. 매월 중순쯤 다음 달 개설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문과 팝업을 통해 전사에 안내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강하고 싶은 교육과정이 있다면 EHRD 교육신청관리안에 사내교육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할 경우 부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니 사전에 보고 드리는 건 팁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신입사원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과정도 알려줄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너무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있어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교육 부서별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마침 궁금이 씨가 들어야 할 신재생 PPA 과정도 11월에 예정되어 있네요. 신재생 PPA 과정을 신청하게 되면 신입사원 교육 이후 처음 인재개발원 교육을 가게 되는데요. 혹시 사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근태 관련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태는 교육기간에 맞춰 교육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교육생분들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 시작일 전주, 금요일에 교육 대상자들에게 입소 시간, 숙소 등이 기재된 안내 메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해당 메일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인재개발원 숙소 및 식당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원증을 태거하셔야 하니까 꼭 사원증을 지참해 주셔야 해요. 모바일 사원증도 가능하답니다. 저 아직 사원증을 발급 못 받았는데 어서 신청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선배님들께서 여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여비도 지급이 되나요? 그럼요. 교육여비는 교육 시작일 다음 날부터 EHRD에서 그 마이페이지 안에 나의 학습 정보를 보면 교육여비 신청이라는 화면으로 본인이 수강한 과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여비 신청 매뉴얼도 교육 전주에 보내드리는 안내 메일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KTX, 유류비 등은 출장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 후 법인카드 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혹시 인재개발원으로 직접 가서 수강하는 교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육들은 없나요? 사업소가 멀리 있는 동기들에게 알려주려고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무래도 교육 일수가 짧은 과정의 경우 이동거리가 부담되실 수 있는데 과정을 특성에 따라 화상교육으로 운영하는 과정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회망의 캠퍼스나 사내망의 큐브를 이용한 이러닝 교육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네, 대리님. 긴 시간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모두가 필요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요즘 인사처에서도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소개해 줄게요.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금쪽 같은 우리 팀. 전국 최다 PPA 구축.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발로 뛰다. 글 송지유. 분산형 전원의 공급과 에너지 신사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배전연계부. 전북본부는 특히 전국에서 PPA가 가장 많은 사업소로 관련 업무에 다양한 표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분산형 전원의 최전선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전북본부 배전연계부를 찾았다.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신사업 전문부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핵심 정책인 분산형 전원 공급과 EVC 설치 등 에너지 신사업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배전연계부다. 특히 전북본부 배전연계부는 PPA 형태 민간 발전 사업자의 접수권을 모아서 처리하는 통합부서로 전북 지역의 분산형 전원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 1월에 신설되었다. 전북본부는 전사에서 분산형 전원 고객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소입니다. 저희 배전연계부에서는 특히 배전선로 유지 관리 및 연계 기술 검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사업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인 만큼 저희 배전연계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연계건설팀과 연계기술팀으로 구성된 부서의 업무에 대해 전북본부 배전연계부 김정대 부장이 설명했다. 전북본부의 연계기술팀은 분산형 전원 접수를 받아 선로 연계에 필요한 기술 검토부터 승인, 연계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 EVC, K뱀스와 같은 에너지 신사업 분야도 책임지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운영에도 힘쓰고 있다. 연계건설팀은 설비건설 공사 계획 및 현장 감독을 담당한다. 분산형 전원 연계를 위한 변전소 신설 시 공급 방안 검토 및 CB 인출 계획 등 투자 계획 수립과 회선 신설 및 선로 보강에 대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담하고 있다. 배전연계부에는 현재 총 18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주축으로 활력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계건설팀은 2023년도 완공 예정인 변전소가 많아서 회선 신설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읍, 부안, 임실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동부안, 북임실, 소성 변전소 건설에 따른 다회선 인출 TF를 구성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30건의 회선 신설 관련 공사 계약과 PQ 심사 등을 진행 중으로 무척 분주합니다. 8월에만도 총 7건의 PQ 심사로 인하여 전 부서원이 협업하여 심사 진행을 하고 있다. 저희 공사가 대부분 관내 지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무실에 돌아오면 사무 업무 처리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배전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정우진 대리는 연계건설팀의 경우 거의 일주일 내내 현장 출장을 다녀오다 보니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다 PPA, 표본이 되고 기준을 찾다. 연계기술팀의 경우 PPA는 변전소 용량 및 회선 신설 용량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변전소 신설 시기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9월에도 3건의 변전소가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업무량의 증가가 예정돼 있다. 기술 검토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가장 힘듭니다. 변전소 공사가 완료돼 회선이 신설되면 많게는 150개 정도의 태양광 고객의 기술 검토가 동시에 접수됩니다. 이달에는 이만큼 하고 싶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밀려오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사업자들은 빨리 연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중간중간 허가 등의 문제도 생기니까 야근을 많이 하게 되죠. 최근 변전소가 많아져서 회선 신설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는 연계기술팀 최운주 대리는 1년에 1인당 최소 1000건씩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업무의 막중함을 전했다. 그러나 배전연계부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 업무량만은 아니다. 저희 본부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선례가 별로 없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최근 변압기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 본사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겨우 해당 사례에 대한 기준 변경안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었죠. 이런 경우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준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본사 신재생 연계실에도 하도 많이 문의를 드려서 저희를 알고 계실 정도죠. 최은주 대리의 설명처럼 이들의 업무는 단순히 전력을 증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찾아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데에도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얼마 전엔 본부에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관내 인원 중엔 전기차 이용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교에는 외부인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기 구축 기준이 없었어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본사에 여러 차례 질의하면서 결국 기준을 바꿔달라는 의견이 통과돼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사교가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상황도 있다는 연계기술팀 유경용 차장의 사례처럼 에너지 신사업 분야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전북본부 배전연계부는 바로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기준점을 찾아가고 있다. 피로는 가라.
안마기로 즐기는 소확행. 현재 연계기술팀에서는 본사와 협업해서 연계 용량 공유제 TF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잠재 용량을 발굴하는 TF로 350MW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약 320MW 정도 발굴했으며 용량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참 뿌듯합니다. 유경용 차장은 건설팀도 다회선 인출 TF를 운용 중이며 전주에 여러 회선을 설치하는 이 프로젝트 역시 용량 해소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무로 힘든 직원들을 위해 유경용 차장이 잠시나마 피로감을 풀 수 있도록 안마기 3종 세트를 선물로 신청했다. 현장 출장이 많은 부서원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신청했다고. 마침 부서원들 대부분이 운동 마니아들이다 보니 언박싱 시간은 다들 즐거운 표정이다. 와, 여기 다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서 정말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다가 피곤할 때 피로를 풀 수 있어서 애용할 것 같아요. 안마의자, 손 마사지기, 두드리는 안마기까지 다양한 안마기를 개봉하던 직원들은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최민호 대리가 손 마사지기에 손을 넣자 동료들이 아이언맨이라며 놀리기도 한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배려해 주신 따뜻한 마음에 보답해서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잠시 아이언맨이 되어본 최민호 대리는 직원 맞춤형으로 선택한 안마기 선물에 감동을 표했다. 앞으로도 내가 하는 게 다른 본부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마기를 이용하면서 잠시나마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대 부장은 직원들이 회사 생활의 여유를 찾아 배전연계의 리더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배전연계부는 하반기에도 많은 공사를 앞두고 있으며 2023년도에 변전소 3개소를 비롯해 향후 6년 사이에 약 7개의 변전소가 신설될 예정이므로 파생 공사도 더욱 많아질 예정이다. 앞으로 바빠질 일만 남았다면서도 잠시나마 소확행을 누린 직원들의 얼굴에는 밝은 에너지가 가득 충전되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어딘가 가자고 내가 말한다. 어디 갈까? 하고 당신이 말한다. 여기도 좋을까? 하고 내가 말한다. 여기라도 좋네. 하고 당신이 말한다. 얘기하는 동안 해가 지고 여기가 어딘가가 되어간다. 다니카와 슌타로 여기 전문. 퇴근길 예상 밖의 노을을 만날 수 있는 시기 9월입니다. 대단한 일이 없어도 특별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노을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어느 방향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으신가요? 어느 쪽을 향하든 즐거운 계절을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